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좀 함축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저도 힘들었었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입장에서 우선 이 기발한 시민운동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저보고 어떤 정파냐, 심지어는 바미당이냐,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회 정의를 좀 더 많이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정파입니다. 원래는 문화적인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하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걸 들여다보다가 자료를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분이 공정사회라는 걸 모토로 내세웠어요. 즉, 이권을 방지하고 반칙을 줄이자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한 기회를 개인들에게 주는 사회로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칙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요. 돈이 장롱에 이렇게 금괴까지 둔 그런 사람이 세금 내기를 거절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보통 썩어 들어간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자료를 몇 개 소개를 하면 정의를 위하여 개정이 맨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 비서관이었던 사람일 것이거나 운전사의 것일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운전사, 문제의 운전사,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손가락 운동을 하게 됐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심심하니까 같이 했겠죠. 그런 계정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사, 문제의 운전사가 검찰 출두 5일을 앞두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번복을 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한당 군수가 운영하는 단체에 이 사람이 갑자기 픽업됐든지 아니면 제안을 받아들였든지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한당 쪽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에 취업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 출두 5일을 앞두고 이 계정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또 번복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앞서서 어떤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이 계정이 무슨 송 이어링스 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판명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계 중앙일보답게 요새 손석희 방송을 보는 청취율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집력,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삼성계나 극문 똥파리계나 그런 사람들이 또 갑자기 운동을 해가지고 결집력이 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삼성계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1997년 3월에 이재선 씨가 기고를 했는데 IMF 바로 전에 외환 위기에 관한 글을 썼다. 그러므로 굉장히 똑똑했다. 이런 말인데요. 당시 외채가 많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단지 몰랐던 것은 삼성의 자동차에 대한 욕심을 몰랐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1997년 캐캐 묵은 자료를 끄집어내서 이제 와서 그것을 기사화했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재선이라는 분은, 돌아가신 이 분은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셋째라 그럽니다. 근데 둘째 형이 60세라고 그러시나요? 이분이 있는데 정신병원 입원을 가족하고 논의한 것을 주관한 사람이 나다라고 이미 밝혔다 그러네요. 검찰이 조사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조울증이 너무 이재선 씨가 심했기 때문에 이재선 씨 부인한테 조울증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가족회의를 해서 그 주관을 이 둘째 형이 주관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겠죠. 그리고 뭐 박사모에 그 가입을 해가지고 이재선 씨가 활동을 또 했고 뭐 기타 등등 사건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누구일까요? 그거는 이재선 씨의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서명한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가족들이 회의한 이후에 2년 후인가요? 그때에 다시 이재선 씨가 무슨 트럭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선 씨의 부인과 딸이 이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자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 아니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는. 이게 판명됐음에도 왜 지금에 와서 중앙일보가 다시 이재선 씨가 똑똑했다라는 걸 기사했는지 정말 속 들여다 보이더군요. 그리고요. 이상호 기자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뭐 일상적으로 보통 휴대전화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제출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공직자로서 일하는 것과 개인이라는 점에서 뭐 개인의 일상사까지 다 들춰서 그 사람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본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뭐 진짜 사회 통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리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휴대전화,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끼어서 방탄소년단들이 뭐 굉장치도 않게 거기서 뭐 페스티벌 같은 거를 끼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그 주제가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주의가 더 필요하고 그 가족들이 그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그런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족주의 아니에요? 근데 가족주의도 나쁘게 진행되면 안 되겠지만 좋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구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이면서 가족주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볼 때는 너무 가족 이기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love yourself를 얘기한다는 건 당신 단 하나,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 쪽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나 개인이 완전히 이기주의로 빠졌을 때에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근데 love yourself라는 것을 주제로 그렇게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참 이상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유명한 영국 그룹인 퀸을 영화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할까라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배급사가
20세기 폭스 코리아더라고요. 그리고 이수만이라는 SM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아주 그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이거를 전합니다. 가령 뭐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가자라는 식으로요. 근데 퀸은 동성애자로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동성애자들이 흔히 걸리는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병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고요. 오히려 그 동성애자가 뭐 멋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 이런 것이 흥행에 성공해야만 했는지 그 배급사들의 활약 때문은 아닌지 전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그 동성애자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한 것은 사실은 김수현 씨죠.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은근 비호하는 그런 드라마를 썼고 또 노무현 당시 홍석천 제가 이거 발음을 약간 막 혼동하기도 하는데 홍석천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그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코드가 한국 사회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 그 유명한 누군가가 뭐 나는 아메리카노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커피가 막 굉장히 한국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그런 사건과 비슷한 그런 거죠. 뭐 개 돼지가 됐다. 대중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문화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봄에 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놀란 거는 한국 간판들이 거의 다 영어식이거나 영어로 쓰여졌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어떻게 즉 고유 문화를 간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광 숫자를 늘리자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대부분 대만이나 일본을 가보면 굉장히 그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서 간판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관광 수지가 역수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고민들을 하면서도 또 대만과 일본에 특별히 관광을 많이 하면서도 뭐 싸니까 그 관광을 한다. 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서 관광을 거기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 문화 관광을 관리하는 그 행정 부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포괄적으로 보는 회의조차 안 합니까? 왜냐하면 독단적으로 어떤 낙하산 인사가 하나 들어가서 그 사람이 회의답시고 뭐 작게 이렇게 해서 어떤 촌지를 내리면 그게 내려가서 권위주의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이익 집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된다. 이런 거를 주로 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재의 관광, 무역 외수지 적자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역의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또 이유는 한국의 지금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관리상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